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쉽지만 선생님의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네.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네. 마지막 네. 언제 또 다시 만나게 그렇죠.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진짜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이 제게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네. 많은 얘기 방송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얘기들은 또 좀 결이 다르면서 네. 그래서 또 재밌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아쉽네요. 재밌어 해주시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네. 청취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이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생방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네. 그냥 이렇게 돌아서 그 방송 좋더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주제는 뭐가 될까요? 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요. 보통 이맘때면 올해는 꼭 이 점을 어떻게 해야지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내가 얼마나 했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바로 내 안에 이미 반짝이고 있는 보석을 찾는 시간, 강점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심리학이라는 그 영역에 아주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는 네. 인간에게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대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점을 고치느라고 진을 빼기보다 내가 원래 잘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들에 집중을 할 때 우리 뇌는 훨씬 더 활기차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반기 첫 시간은 이제 나를 칭찬해주고 또 기운을 돋우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네. 이 6월 말쯤에 또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강점을 찾는다. 네.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내 안의 보석이란 말도 참 좋고요. 당신의 강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떠세요? 강점이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선뜻 얘기를 못하겠네요. 전 좀 긍정적이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제가 그렇게 진짜 느낍니다. 그래요? 네. 느낄 정도로 좀 밝고 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 어머, 이런 느낌. 우리 오늘 마지막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선뜻 들지 않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워낙에 겸손을 미덕으로 배우기도 맞아요.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뭘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눈치 보여 하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애가 저는 이거 잘해요 하면 애라서 인정을 하지만 어른이 그런 말을 하면 또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맞아. 이게 제 조카가 그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그 유럽의 무슨 독일의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본 거예요. 네. 나 시험 망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조금만 잘 못 봐도 그럼 옆에 친구들도 같이 나도 망했어 해야 되는데 네. 그 옆에 다른 나라 친구들이 그래 왜 그렇게 됐냐고 너무 진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못했냐고 준비를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자기를 깎으면서 얘기하는 맞아요, 좀 대화 맞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진짜로 보면 스스로의 부족함에는 현미경을 대면서 장점은 돋보기를 잘 되지 않거든요. 맞아. 예,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점은 대단한 재능이나 성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걸 가진 사람은 드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길 좋아하는 학구열, 이런 것들이 모두 위대한 강점이라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지, 또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나 이거 체질이네, 적성이네 이런 느낌을 받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내 안의 보석을 찾는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술, 뭔가가 인정받지 않은 거는 조금 안 쳐주는 네, 경향이 있죠. 네. 내가 누군가에게 내비칠 때 네. 하지만 내 성격이나 태도 이런 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럼 이런 강점에 집중하는 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매일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3배나 높고 삶의 질은 6배나 높다는 상당한데 이거 해야 오마이갓. 되는데 그럼? 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단점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방어적으로 변하지만 강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좀 생기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는 나는 이게 부족해. 그래서 지금 못했어. 라는 생각보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 나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지, 강점이 있지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네. 우리를 훨씬 더 멀리 가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약점을 보완해서 평범해지는 것보다 내 강점을 더 돋보이게 키워서 좀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 지금 현대의 심리학이 권장하는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약점 보완보다는 강점 키우는 것이 낫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약점을 보완하면 뭐 얼마나 완벽해지려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쵸? 완벽해지려고. 네, 맞죠? 그거보다 예. 난 생각보다 이거 잘하네. 아. 생각보다 내가 이게 낫네 하면 그걸 좀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약점을 보완하려는 심리에는 완벽하려는 심리가 있구나. 네, 거기에는 사실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 나도 이걸 못하지만 나는 이걸 보완해서 이 부분도 완벽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하면 사실 자존감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잘하는 거 없고 부족하고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도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죠. 그러네. 네.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강점을 키우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네요. 그렇죠. 네. 다르네요. 자존감에 있어서 다르구나. 와, 오늘 또 개안 눈이 띄었어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가망정. 네, 오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강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약점을 보완해서 평범해지기보다 강점을 키워 독보적이 되어라라는 말. 이거 되게 멋진 말이다. 네. 다시 한번 새기게 돼요. 그러면 내 강점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요것도 또 막 객관적인 데이터에 맞춰보면 강점을 찾기보다 난 못해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좀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요. 네. 긍정적인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보통 이력서에는 딱딱한 경력을 쓰게 되지만 여기에는 내가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유치원 행사를 도왔을 때 내가 정말 행복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친절함이나 팀워크, 사회성이 강점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점 3가지만 말해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매력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보석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경솔한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뭘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친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본물 터지듯이 뭔가 네가 얼마나 괜찮은데 부터 시작해서 봐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어색함이 없잖아. 이것도 사실은 소셜 스킬이 얼마나 좋아야 하는지 아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맞아요. 떨어져 있고 힘드시다면 내가 어떤 면을 잘하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물어보는 거. 네. 난 뭘 잘해? 근데 꼭 물어봐서 칭찬해주면 아니야. 내가 나를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에이 네. 아니야 하시지 말고 그 상대의 강점도 한번 짚어주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거 진짜 좋네. 주고받아 선순환이네.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 합시다. 예. 서로서로에게 오늘 친구 만나기 그러면 서로서로 가족들끼리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퀴즈. 오늘도 속담이네요. 네, 오늘도 우리의 속담인데요. 네. 구슬이 이것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놔야 값어치가 있다는 뜻의 속담이죠. 이것이 등장하는 속담은 또 있습니다. 가을 전어는 깨가 이것만큼. 아, 그러네. 여기도 네. 있었네. 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만큼을 뜻할까요? 자, 어렵죠? 보기 있습니다. 네. 네. 보기 1번 10리터, 네. 2번 서말. 아, 근데 이게 한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그리고 이 단어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자주 썼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속담 단위로 좀, 썼죠. 단위로 많이 얘기하는 좀 대표적인 대중적인 단어인 것 같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구슬이 이것이어도 깨어야 보배. 가을 전어는 깨가 이것만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주세요. 네, 1번 10리터, 네. 2번 서말. 네, 이건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6월 마지막이니까 7월에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강점을 얘기해보자. 이 취지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 근데 이 질문 좀 웃긴가? 강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까요? 강점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내가 어떤 강점이 있지 하면 꼬를 물고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강점이 많은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대표 강점 5가지 정도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나답게 만드는 강점? 네, 이렇게 이 강점이야말로 딱 나를 나다운 설명하는 거다. 강점이다라는 게 네. 많아도 5가지 정도, 적으면 뭐 3가지 정도라는 거예요. 이 대표 강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대표 강점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하반기에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배워보시는 것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요. 네. 내가 가진 이런 보석 주머니를 열어서요. 가장 마음에 드는 돌 5개를 골라서 매일 갈고 닦는다. 그리고 빛을 내게 만든다.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하반기 내도록 그 보석들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내 보석 주머니에서 꺼내서 잘 닦으려면 5개 많지. 네, 많죠. 네, 많아. 맞아요. 한 2-3개도 꽤 그 일상을 바쁘게 열심히 살아야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주머니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7월 한 달은 내 보석을 닦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오늘 선생님이 큰 팁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또 하반기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 내 강점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많이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이 일치하는 경우는 크게 좀 드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수학 점수는 안 되고 국어 별론데 국어 점수는 좋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치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왜 5개 많다고 했겠어요. 제가 지금 몇 개 닦아보니까 하나도 다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럴 때는요. 네. 일단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흉내내기보다 내 강점을 도구로 삼아서 나만의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내 강점을 부정하고 다른 옷을 입히고 다른 강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강점을 활용해서 목표에 도달하면 나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완성되겠죠. 그렇잖아요. 사과는 사과다울 때, 포도는 포도다울 때 제일 가치로 온 것처럼 이미 충분히 좋은 어떤 그 강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다운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잊지 않아야겠네요. 근데 강점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될 때 이럴 때 더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강점이 창의성인데 직장 업무가 너무 반복적이고 틀에 박혀 있다면 보고서의 양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꾸거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새로운 맛집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도 강점 발휘예요. 네네. 네. 강점은 꼭 거창한 성과나 평가로 나타나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거든요. 네. 아주 미세한 부분이더라도 내가 가진 강점을 툭툭 건드려줄 때 우리 마음은 숨통이 좀 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상황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써볼까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시고 그렇게 찾아가시면 훨씬 더 좋겠어요. 아, 이 중요한 말이네요.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 요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볼 만한 작은 습관 이런 거 있을까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내 강점이 이건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점 선언을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나의 선언? 네, 나 스스로에게 하는 거죠. 나의 이 강점인 성실함을 사용해서 기분 좋게 업무를 마무리한다. 나는 오늘 나의 그 친절함의 강점으로 내 옆에 친구를 좀 웃어주게 만들 거다. 이런 다짐들을 하루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돌이켜보고 네. 이렇게 환기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나의 강점을 명사로 무엇이다라고만 두지 마시고 네. 동사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내 강점을 의식해서 하루를 보내면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내 강점이 열일했네. 뭐 이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를 비난했던 여러 가지 습관이 나를 응원하는 습관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도 하시게 됩니다. 이거 좋다. 네. 내 습관이 오히려 뭐 응원받기보다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할 때가 참 많잖아요. 반성하려고. 그쵸? 그것도 우리가 배운 사회화에 가스라이팅 당한 그쵸. 거예요.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말하면 안 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런데 나는 나 자신한테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강점이 있다. 이것이 왜 소중하냐 하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의 자산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 점이냐는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친구의 어떤 정서에 대한 침묵, 이것도 내 강점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완성해준 어떤 그 요건들이었구나만 생각해도 네.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매일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는 거, 이 성실함으로 오늘 업무를 잘 마치자. 이렇게 동사로 끝내주면 훨씬 더 내가 습관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야, 이거 말 한마디 바꿔가지고 한 줄 내가 아침에 나에 대해 선언하는데 싹 달라질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요. 네? 네. 자, 감정을 동사로 바꾸기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저도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스스로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도 안 쉽잖아. 뭐 이런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반기에는 내가 못 가진 것을 채우려고 허덕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을 나눠보고 돋보이게 하고 꽃 피우는 시간이 좀 발휘되면 좋다, 좋겠습니다. 좋다. 네. 예. 내 안의 보석은요. 내가 들여다보아줄 때 비로소 빛을 내요. 구슬이 서말이더라도 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하고 너무 비교를 해서 내 보석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보석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보석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석이니까 그 당당함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네. 오늘 이거 마지막 멘트처럼 네. 신경을 좀 썼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진짜. 예. 오늘은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일단 강점을 찾고 강점을 동사로 바꿔보자. 요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업되는 느낌이 있어요. 언젠가 상처만 남는다 끝까지 안아줄게 난
자, 코너 속의 코너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만화책을 갖고 왔습니다. 만화책. 예, 가볍게 읽고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만한 일본의 여성 작가가 마사미리라는 여성 작가가 쓴 오늘도 상처받았나요? 라는 만화책인데요. 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술 빼고 다 있는 스낵바가 있어요. 네. 예, 그 스낵바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어나는 각각 개인의 이제 옴니버스식이죠. 각각 개인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만화책인데요. 이 원제목은 일본어로 스낵 키즈츠키라고 돼 있고 이 검색을 해보시면 일드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귀찮으시면 그 일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내 삶이 버겁고 힘든 것에 좀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잘 못 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힘들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마음을 괜찮게 만들어주는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고요. 좀 기억에 남는 대사이자 네. 그 문장이죠. 예, 만화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보시면 꿈은 이루기만 하면 안 돼. 멀어지지 않도록 등에 동여매고 걸어가야 해. 나는 내려놨지만 다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안심이 돼요. 그렇게 무거우면 누가 훔쳐갈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네,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좀 음미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술을 파는 데가 좋은데 술을 안 팔아서 저는 안 가야지 하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아, 끝까지 그 웃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선생님. 자, 네. 오늘 일단은 일단락을 해야 돼서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선생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생생라디오와 함께. 아, 저는 좀 평범한 일상에 굉장히 좀 활력이 되는 좋은 이 루틴이었고요. 무엇보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오랫동안 내어주시는 예, 이 프로그램의 배려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은 네. 예, 추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도 이런 얘기 나누면서 많이 행복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